안녕하세요. 2020년 세계 말더듬의 날, 말더듬과 함께 살아가기 진행을 맡은 신언어임상연구소 소장 성진아입니다. 이 인터뷰는 우리 곁에서 말더듬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의 목소리입니다. 이 이야기는 When I Stutter 영화와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오늘 인터뷰에 참여하신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를 담고자 했을 때 기꺼이 도움을 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부 4학년 25살 남학생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말더듬 치료를 2년 넘게 하고 있는 22살 박예리입니다. 안녕하세요. 23살 남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4살 대학생 김성욱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세계 말더듬의 날에 말더듬과 함께 태어난 지 32년째인 정예진이라고 합니다. 말더듬은 약 12년째 하고 있고 최근에 언어 치료를 2년 정도 받다가 지금 반년 정도 쉬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림대학교 언어병력과에 재학 중인 김상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3살 유치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대학원생입니다. 저는 현재 2년째 대학원을 다니고 있고 대학원 이후에는 군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왜 더듬지요? 말더듬의 원인이 단 한 가지라면 조금은 쉬울 수도 있을 텐데요. 각 개인별로 서로 조금씩 다른 원인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지요. 오늘 인터뷰 참여자들이 생각하는 말더듬의 원인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영어 말하기 대회 나간 사건을 계기로 지금까지 말을 더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딱 사람마다 조금 문제가 다 틀린 것 같아요. 발성기관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제 말을 더듬는 분들이 계시고 아니면은 뇌 쪽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말을 더듬는 분이 계시고 확실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제가 왜 더듬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기억도 나지 않을 만큼 어린 시절부터 말더듬이 있었는데요. 저희 어머니께서 말더듬이 약간 있으신 것을 보아 유전적인 요인이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네, 이건 진짜 가장 어려운 질문이에요. 왜냐면 제가 왜 더듬는지 알았으면 벌써 완치됐고 이 인터뷰는 안 하고 있을 테니까요. 네, 저는 어렸을 때 말이 막히기는 했지만 말을 더듬는지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하는 것을 보고 저희 어머님과 아버지와 저희 가족들이 말을 더듬는다고 먼저 말을 해주셔서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왜 더듬지요? 라는 질문은 저도 궁금합니다. 말을 왜 더듬을까요? 저는 특정한 상황에서 말을 조금 더 많이 더듬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나 저에게 강압적으로 대하시는 분들과 대화를 할 때 주로 많이 긴장을 하게 되고 말을 더듬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말을 더듬는 이유는 어렸을 때부터 이런 말더듬이 있었고 한 5, 6년 동안은 그래도 그러려니 하다가 제가 대학생 때는 확실하게 말을 더듬는다라고 생각을 많이 해서
이렇게 말더듬뿐만이 아니고 더 나아가서 말 막힘까지 있다 보니까 사람들 앞에서 서서 말을 하는 게 좀 대할 때마다 부담되고 뭔가 굉장히 부담감도 많이 될 뿐더러 자신감도 떨어지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제가 그때부터는 좀 심각하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글쎄요, 말더듬에 이유가 있고 그걸 제가 알고 있으면은 말더듬을 진작에 그만두는 상태겠죠. 자세한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긴장이 심할 때나 남의 시선을 의식할 때 말더듬이 더 자주 나오는 걸 보면은 심리적인 부담이 원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얼마나 자주 말더듬을 생각하나요? 전화할 때나 발표할 때 그때 말을 많이 더듬고 그 외에는 크게 더듬지 않습니다. 저는 말이 막히지 않을 때, 그리고 발표나 꼭 말을 해야 하는 상황이 아니면은 딱히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말을 하려고 할 때마다 생각합니다. 말더듬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언어적인 상황이 닥쳤을 때 말더듬을 많이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홈쇼핑 쇼호스트와 같이 말을 잘하는 직종을 봤을 때나 면접, 발표와 같이 제가 말을 많이 해야 되는 상황에 닥쳤을 때 그럴 때 주로 말더듬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그때부터 거의 매일 말더듬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됐고 어느 때에는 한동안에는 정말 아침부터 저녁까지 사람을 대하는 게 정말 힘들 정도로 그런 말더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말더듬이라는 것은 사실 저의 일부라고 그냥 인정을 하고, 그리고 제가 제 자신을 바꾸려고 한다고 하기보다는 말더듬을 통해서 좀 저를 더 사랑하고 케어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자신감이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예전보다는 그래도 덜한데 말할 때마다 항상 생각은 합니다. 말더듬는 사람이라면 이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상대방과 대화할 때 또는 전달하는 상황에 있을 때 항상 말더듬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는 꿈에서도 말을 더듬을 정도로 항상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말을 더듬는 것보다는 말하기를 어떻게 조절하고 유지할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말에 여유를 주고 말 속도가 빨라지지 않게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말을 할 때 말을 더듬으면 어쩌지가 아니라 오늘 말하기에 있어서 세워놓은 목표치를 얼마나 달성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말하기에 쉼을 많이 주자, 천천히 말하자, 이러면서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나에게 말더듬은 어떤 느낌이지요? 예전에는 벗어나고 싶은 존재였는데 지금은 그냥 그러려니 하며 살고 있습니다. 아주 답답하고 짜증납니다. 왜냐면은 내 생각에서는 이제 제대로 말을 하고 있는데 내 몸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지를 않아서 생각과 행동이 달라서 좀 답답하고 짜증난 느낌입니다. 사람이 많이 있는 곳에서 옷을 다 벗고 있는 느낌입니다. 많이 창피하기도 하고 도망치고 싶습니다. 저에게 말더듬은 일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린 시절부터 함께 해왔고 말더듬에 대한 고민,
말더듬과 관련된 상황들은 항상 저에게 떼어놓을 수 없는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남동생 같은 느낌이죠. 왜냐면 필요 없는데, 그러니까 남동생이 필요 없는데 혈육으로 묶여 있으니까 떼낼 수 없는 그런 느낌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에게 말더듬은 바보가 된 느낌입니다. 왜냐하면 남들은 쉽게 이야기할 때 저는 저의 생각과 감정 또는 전달 사항들을 이야기하지 못해 늘 답답하고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더듬으로 인해 제가 하고 싶은 일들과 꿈들이 점점 멀어지는 것 같고 두려움이 가득한 느낌입니다. 저에게 말더듬은 솔직히 말해서 장애물입니다. 말을 더듬어서 하고 싶은 일을 못한 적도 있고, 말더듬을 많이 극복한 이후로도 잠정적으로 말을 더듬을 수 있다는 이유로 교직 면접에서도 탈락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졸업을 앞둔 시기에 하고 싶은 일이 하나 있는데, 말더듬이라는 이 장애물 때문에 많이 고민되고 망설여집니다. 그래도 저는 말더듬 때문에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포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누구나 인생에 장애물은 하나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넘어보려고 노력하지도 않고 포기한다면 인생을 살면서 할 수 있는 일이 몇 가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몇 년이 걸리든 한번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신체적인 단점 같은 존재? 좋으나 싫으나 이제 내 거니까 계속 안고 가야 되는 거. 10년 넘게 이어져온 습관 같은 거니까 이젠 그냥 제 일부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 상태로는 불편한 게 많기 때문에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으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말을 더듬을 때의 느낌을 어떻게 비유할 수 있을까요? 그냥 속상한 마음이 듭니다. 빵을 먹다가 목이 막혔는데 물을 마시지 않고 그냥 내려갈 때까지 그냥 계속 꾹 참고 있는 느낌입니다. 그냥 조금 답답하고 살짝 조금 짜증납니다. 그냥. 저는 주로 말막힘 현상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이 말막힘 현상을 비유해 보자면 말하고 싶은 것이 1부터 100까지 너무 많은데 이 말을 하지 못하도록 제 입을 칭칭 감아놓은 듯한 느낌이 납니다. 목에 큰 철문이 하나 있는데 그 문이 오래되고 되게 녹슬어서 잘 열리지 못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고자 하는 말들이 있는데도 어렵게 그 문 틈새로 비집고 나오는 느낌. 그런 느낌입니다. 말을 더듬을 때 저는 물속에서 잠수하는 느낌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말을 하고 싶을 때 말이 나오지 않아 숨이 턱 하고 막히는 느낌 때문에 잠수하는 느낌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말을 더듬을 때는 정말 답답합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미 머릿속에 다 있는데 그 말들이 입 밖으로는 나오지 못하니까요. 말이 목에서부터 꽉 막혀서 입으로 나오지 못합니다. 이거를 굳이 비유하자면 물호수에서 물이 잘 나와야 하는데 중간에 호수가 꼬여서 물이 못 나온 거랑 같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말이 창호지에 갇혀있는 느낌. 말이 심하게 안 나와서 계속 한 음절을 반복할 때는 망가져가지고 한 행동밖에 못하는 기계가 된 느낌이기도 합니다.
말을 더듬지 않는 분들은 말을 더듬는 분들을 만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끔 궁금해 하십니다. 그래서 5번째 질문을 드렸습니다. 내가 말을 더듬을 때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해 주면 좋을까요? 제가 말을 더듬을 때 상대방이 이렇게 반응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거는 욕심인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제가 특이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상대방은 그냥 저랑 이야기를 하다가 말이 더듬는 거를 봤을 때 그냥 그 더듬는 그 모습을 보고 그냥 아무런 말도 안 하고 그냥 기다려줘도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가 상대방이랑 말을 하다가 이제 말을 더듬으면은 이제 큰일 났다. 빨리 좀 말을 해야 하는데 어떡하지라는 생각 때문에 말을 더 더듬게 되는 경향이 있는데 상대방에서 뭐 그냥 아무렇지도 않으면은 그냥 뭐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말이 막히는 부분이나 그 단어에 대해서 그냥 예측을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을 해주셔도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가 그 막히는 부분을 억지로 말을 안 두대고 그냥 자연스럽게 대화의 흐름에 따라가지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거니까요. 말하는 것이 두렵고 창피하기도 하지만 용기 내서 이야기하는 거니까 말을 더듬더라도 잘 경청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을 더듬을 때 아무런 신경을 쓰지 않고 아무 반응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 언어 상태에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고 그 대화 자체에 집중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반응인 것 같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반응은 제 말에 집중을 안 해주는 건데 그러기는 어렵죠. 그래서 저는 상대방의 반응에 둔감해지는 연습을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잘 안 되지만요. 말 더듬는 사람들은 자신의 말하는 것을 매우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내가 말을 더듬을 때 이 사람은 불편하겠지? 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은 무조건 기다려주거나 인상을 찌푸리지 않고 고개를 끄덕이면서 경청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가 말을 더듬는다는 것을 인지한 순간부터 현재까지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동정 어린 시선으로 배려해 주시는 분들도 있었고, 말을 더듬는다고 무시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답답하다고 화를 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말을 더듬을 때 아무렇지 않게 잘 들어주시고 어떠한 특혜나 차별을 하지 않는 그런 분들이 참 좋고 감사했습니다. 말을 더듬는다는 게 누군가에게 동정받을 일도 무시받을 일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그들과 조금 다를 뿐이지 말을 더듬는다고 틀린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말에 귀 기울여 주시고 존중해 주시는 반응이 저에게 더 긍정적으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사실 상대방이 저의 말더듬을 볼 때 크게 반응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제가 어떻게 보면은 제 스스로의 말더듬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크게 인식을 가지고 있구나. 괜히 나만 좀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돼서 오히려 상대방이 제가 말을 막히거나 더듬을 때 오히려 반응을 안 해주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지나가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노인 고래방, 흑인 구지처럼 어이없는 말실수를 한 정도로 반응해주면 좋겠습니다.
잠깐 웃은 뒤에 이어지는 대화에 더 집중해주면 좋겠네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말더듬이 내게 준 교훈은 무엇일까요? 말더듬으로 인해 얻은 교훈은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교훈이란 것은 좋은 게 있어야 교훈이 있으니까요. 한 2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쁠수록 돌아가라인데, 이유는 그냥 제가 말을 더듬기 시작했을 때 그냥 빨리 말을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다시 천천히 말을 하면은 괜찮다를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2번째는 그냥 혼자서 자기 자신을 비하하지 말고 낙담하지 말라는 건데, 이유는 자기가 이제 말을 더듬으면은 상대방이 싫어하고 짜증낼 것 같고 말이 피할 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이랑 실제로 대화를 해보면은 대부분의 사람은 내가 말을 더듬거나 아니면은 말을 잘 못할 때 그냥 가만히 기다려 주시거나 아니면은 너무 긴장하지 말라고 이런 식으로 말을 해주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어서 낙담은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낙담을 하면은 그냥 더 말이 꼬이고 말이 안 나오니까요. 사람과의 대화랑 소통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오랜 고민이었던 말더듬을 이 정도로 호전시킬 수 있었으니까 다른 가벼운 습관이나 행동을 교정하기가 매우 쉽고 용이할 것이라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아직까지는 교훈을 찾지 못했습니다. 없습니다. 물론 긍정적인 게 아예 없던 건 아닌데요. 말더듬은 저한테 시련 같은 존재였거든요. 사람이 시련을 겪다 보면은 어떻게든 배우고 성장하니까 그런 면에서는 큰 공을 세운 친구지만 그만큼 힘든 것도 많았기 때문에 좋게만 보기는 힘듭니다. 그래도 예전에는 싫어하기만 했었는데 좋았던 부분도 보이는 걸 보니까 말더듬 덕분에 참 많이 성숙해졌구나 싶습니다. 말더듬이 저에게 준 교훈은 하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과 저는 틀린 게 아니라 다르다는 것입니다. 분명 다른 사람들도 숨기고 싶고 극복하고 싶은 자신만의 일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처럼 저에게 있어 극복하고 이겨내고 싶은 일이 말더듬입니다. 서로가 다름을 인정하고 이해하는 그런 당연한 날이 언젠가는 모든 사람의 인식 속에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어쨌거나 저에게 말더듬은 그런 거에 있어서 저 자신을 사랑하게 되고 그 와중에도 제가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교훈을 주는 것 같습니다. 아직 잘 익숙하지 않지만 한 단어로 말하자면 여유입니다. 제가 성격이 되게 급한데 말더듬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여유 있게 행동하는 연습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 느낀 게 굳이 급하지 않아도 되는데 왜 모든 상황에 그렇게 급하게 행동을 했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여유 있게 행동하는 연습을 하니까 뭔가 제 말더듬만 계속 쳐다보다가 주위에 집중을 하게 되면서 마음이 조금은 놓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항상 여유 있는 삶을 살길 바랍니다. 저도 그렇고요. 네, 저는 여기까지 인터뷰를 끝마치겠습니다. 뿅! 마지막 분이 오늘의 인터뷰를 마무리해 주셨네요. 2019년 ISAD에서는 많은 분들이 말더듬에서 나오는 길을 인터뷰해 주셨습니다. 2020년 오늘은 말더듬과 함께하는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코로나가 지나갈 2021년에는 더 알찬 이야기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